외국인들이 한국 집값을 끌어올린다.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기 목적으로는 한국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 투자 목적 거래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신고가 거래까지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금 출처 공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외국인 취득세를 내국인의 2배 이상 부과하거나 까다로운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야 첫 발을 뗀 셈입니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히 규제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실거주 여부 점검,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이렇게 실행력이 담보돼야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됩니다.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은 더 큰 불씨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까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 지역, 경기 대부분 지역, 인천 주요 구역이 포함됩니다. 경기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만 제외되었습니다. 인천도 동구, 강화구, 농진군을 빼고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자금 출처 의무화. 외국인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자금 출처 이용 금융기관명 비자 유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거래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자금 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사전 규제 성격이 큽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단순히 돈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입증하고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안에 실제 입주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즉,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외국인들이 소유한 한국 주택이 10만 채를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국인의 주택 보유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일까요? 정부가 이번에 외국인 규제를 강화한 배경을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2022년 하반기 8만 3천 채, 2024년 하반기 10만 채 이상. 불과 2년 만에 1만 7천 채가 늘어난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며 단독주택은 전국 합계 9천 채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 전체의 50% 이상, 약 5만 4천 채, 미국 약 1만 8,500채, 이어서 캐나다, 일본 순입니다. 이렇게 중국인의 매수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이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정지 이행 명령과 10% 강제금 부과 라는 규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2~3배 더 받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번 조치는 맛보기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심지어 초고가 아파트와 빌라의 신고가도 외국인 매수에서 나왔습니다.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 매수가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국내 시장을 흔드는 투기적 거래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외국인 주택 매수 중 경기도 37%, 서울 22%, 인천 9.6%, 즉 수도권만 합쳐도 약 70%에 달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 특징을 보면 위탁관리인을 통한 비실거주 거래가 많고 상당수가 투기 목적일 것으로 정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4월 미국인이 한남동 아파트 전용 241을 120억 원의 매수의 신고가를 기록. 같은 해 3월 몰타 국적 외국인이 강남 고급 빌라를 74억 원에 매수. 2024년 18월 외국인이 매수한 30억 원 초과 주택거래의 70%가 신고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와 자금 출처 공개를 강화한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매수에 대해선 추가 세금 규제의 취득세 인상, 초고가 주택 매수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한 채를 외국인이 180억 원 현금으로 샀습니다.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초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한 개인 거래일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를 흔드는 새로운 불안 요소일까요? 최근 외국인의 국내 고가 주택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 180억 원 전액 현금 매수. 미국 몰타 국적 외국인 강남권 고급 빌라와 아파트 매수 신고가 갱신. 2024년 고가 주택 거래의 70% 이상이 외국인 매수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대규모 매수로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뒤늦게 취득세 인상과 규제 강화가 뒤따랐습니다. 한국 역시 이제야 선제 대응을 시작한 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자금 출처 증빙 의무화, 실거주 2년 의무 부여, 위반 시 정지 명령 거래 금액의 10% 강제금 부과.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단기 투기성 매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가중, 고가 주택 추가 규제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산 집, 불과 2년 만에 20%나 늘었습니다. 이제는 10만 호에 육박합니다.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데 외국인은 취득세 부담도 적고 규제도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매수가 20%나 급증한 겁니다. 이런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금 출처 증빙 의무화, 주택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위반 시 정지 명령 거래 금액의 10% 강제금 부과. 하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은 취득세를 내국인의 23배 이상 부과. 일부 국가는 아예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 한국은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가중 부과 외국인 다주택자는 최소 10% 이상 세율 적용. 고가 주택 규제 강화 초고가 매수는 추가 검증 절차 도입. 사후관리 철저와 실거주 여부, 자금 출처 점검 강화. 이런 장치가 병행돼야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이미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더 오르고 청년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이 지게 됩니다. 2년 만에 20% 증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면 집값은 순식간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맛보기 규제에 머문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규제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취득세 강화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